안녕하십니까 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GNG 커머스의 책임대표 모영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저희라는 말을 되도록 안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는 우리를 우리라고 해야지 우리를 저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Connecting the world, 세상을 연결하는 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저는 세대별로 나눴는데요. 지금 Z세대로 저는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 Z세대가 1995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 이 Z세대가 여러 가지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크루 문화예요. 크루 문화를 알고 계신 분은 이미 Z세대와 뭐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 Z세대이거나 하신 분들일 텐데, 자, 크루 문화가 뭐냐면은 본인의 취미, 성향, 목적이 같은 사람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불문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뭐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요즘 이제 틱톡 크루가 굉장히 많죠. 틱톡 크루 같은 이제 크루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힙합, 오프라인에서 힙합 크루가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집에서 치콕 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에서 내가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뭐 소통하고 또 취미를 나누고 이제 그런 또 제페토 크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패션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러블리 마켓 크루라고 해서 러마 크루,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Z세대의 그 세대에 맞는 서비스명을 좀 바꾸자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가 3개잖아요. 그래서 도메쿠 크루, 그다음에 도메메 크루, 그다음에 캔버시 크루, 이렇게 3가지로 좀 크루로 명명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크루로 명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이 애자일 조직하고 굉장히 크루 문화가 비슷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루 문화를 우리 조직 문화에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렇게 애자일 조직하고 크루 문화를 섞어봤는데요. 이 애자일 조직이라는 게 그래요. 애자일이라는 게 민첩성, 기민함,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빨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빨리 운영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빨리 가져오는 게, 그게 바로 그 우리 크루문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에 조직이나 조직 체계,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직 체계와 명칭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나와 회사의 성과를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직 체계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직 문화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 조직 체계와 명칭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이룬 그런 기업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는 매번 혁신을 들고 나와서 위기를 타파하는데, 과거에는 지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just in time, 부품 공급 사설망 시스템이에요.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원가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추고 제품을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죠. 그때 그 모든 세계의 기업들이 이 저스트 인 타임의 공정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일본으로 도요타 자동차로 많이 연수를 갔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런 도요타가 다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부서별로 모든 제품을 부서별로 그냥 모두 연관을 지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 디자인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부, 뭐 마케팅부, 영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서 모든 제품을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굉장히 알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디자인부하고 기획부하고 알력이 심해서 서로 도와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굉장히 내부적으로 기능 조직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요타 자동차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게 기능 조직을 제품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타 캠리다. 그러면 그 캠리를 따로 하나를 떼서 사업부를 만드는 거예요. 캠리 사업부라고 해서. 그래서 그 캠리 사업부 속에 기획, 디자인, 뭐 생산, 마케팅, 영업을 다 사람들을 찢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독립채산세 형태로 운영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제품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서비스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도 이렇게 기능 중심이었어요. 그 제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하여간에 그 기능별 조직이 과거에 우리가 10개 정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도요타 자동차하고 똑같았잖아요. 뭐 기획부서, 디자인 부서, 뭐 마케팅 부서 뭐 다 따로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3개의 사업 조직을 위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아까 언급했듯이 도메크 크루, 도메메 크루, 캔버시 크루 이런 식으로 사업 조직으로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조직이자 지원 조직인 해외 법인이 2군데가 있잖아요. 베트남과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조직이나 해외 법인을 지원하는 또는 다른 지원 조직을 지원하는 4개의 지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획부나 디자인부를 따로 있었던 걸 이제 연구개발 일부를 도매국 전문 이제 조직인 도매국 크루로 만들면서 전략사업부 거기도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 기획부나 디자인부에서 사람을 이제 빼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도매국 크루로. 그러면서 도매국 크루가 완성이 돼서 이제 도매국 크루를 통해서 도매국의 모든 서비스가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외법인 잠깐 언급을 할게요. 해외법인 같은 경우는 영기라고 이제 하노이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 크루에 여기가 크루 조직이면서 또 지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루 조직에 포함을 시켰는데 상단을 보시면 여기를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해볼게요. 이게 도메쿠 크루예요. 이게 도메쿠 크루인데 이 도메쿠 크루 안에 이 마케터나 플래너나 디자이너나 디벨로퍼, 매니저가 다 있는 거예요. 뭐 도메쿠 크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저기 기능이 콜라보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다른 크루와 소통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각 크루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시 크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그 연구개발 2부가 캔버시 크루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법인이 이 캔버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캔버시 크루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조직들 많이 지원하고 중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크루 조직하고 같은 선상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사업 지원을 하는 그 지원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 지원실이 있죠. 크루 지원실은 뭐냐면은 이 개개인을 지원하는 건데 외부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지원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지원실이 있습니다. 트렌드 지원실은 옛날에 기획 디자인만 했던 그 부서를 트렌드 지원실이라고 해서 이 부서는 트렌드 지원실이라고 명명을 할 테니까, 호칭을 할 테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트렌드, 외부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여라, 혁신을 받아들여라, 그것만 내부에 리포트 해라. 그 다음에 전사, 디자인이나 그런 걸 양식을 통일하라, 그 업무만 하라고 해서 트렌드 지원실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직능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직능 조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크루별로 디자이너나 뭐 디벨로퍼나 모두 나눠두니까 이 디자인, 예를 들어 디자인을 보면은 이 디자이너들이 같이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직능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링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이 크루에 속해 있지만은 이건 강렬한 조직이죠. 강한 조직이에요. 독립채산지니까. 근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느슨한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하관계는 전혀 없는 거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같이 그 기술을 공유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표준을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링크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사업 조직이 있어요. 좀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링크 조직이 있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TF팀이 있겠죠. 갑자기 무슨 뭐 프로젝트 하나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 곳에서 여러 크루에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길드라고 표현을 하고 길드의 대표를 길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법인 아까 이야기했고 베트남 법인 이야기했는데 인도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설립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연기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 법인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물론 운이 좋으면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한 3명에서 5명이 한 5년 정도를 사무소,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한 50명의 인원이 됐는데 그것도 한 4, 5년 걸렸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한 3년 정도 한 명을 현재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두고 3년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한 20명의 한 2년 정도 넘었어요. 베트남 법인이 이제 된 지가.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회사하고 한번 혁신 기업들하고 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문화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조직을 크루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링크라고 그 기능 조직, 직능 조직을 링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TF팀을 길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리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지원실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토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크루를 사일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의 링크를 챕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길드는 똑같이 길드라고 하고 우리의 지원실은 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스크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크루 같은 걸. 그다음에 직능 조직을 COP라고 하고 그다음에 길드를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한 조직이 스포티파이예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 기업,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멜론, 음원 서비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을 스쿼드라고 하고 우리의 크루를 스쿼드라고 하고 해외 법인을 트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능 조직을 챕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TF팀을 길드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토스하고 스포티파이가 약간 용어가 뭐 길드나 그런 게 약간 같은데 그건 우리도 여기서 벤치마킹을 했고 토스도 스포티파이에서 조직 체계를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보면은 그 직책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수석이라고 그랬어요, 부서장을. 근데 이제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장이라고 하고 크루는 이제 3명의 크루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TF팀장은 길드장이라고 물론 할 것이고 자, 그리고 법인장은 법인장이죠. 그다음에 실장은 뭐 옛날에 실이 아니었던 데가 이제 실로 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수석이 또는 기존 뭐 지원실 같은 건 실장이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직능 조직은 없었잖아요. 링크장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생겼죠. 자, 그다음에 구성원의 호칭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부서가 있었으니까 이제 부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크루와 이제 지원실 해외법인이 있는데 이 분들을 부서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직장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크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크루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을 크루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길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길드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법인은 뭐 우리는 하노이 법인 뭐 아니면 뭐 연길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법인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노이나 연길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않고 하노이나 뭐 연길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법인을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상하이에 북경에 또 설립을 하게 되면 그걸 중국 법인이라고 1, 2, 3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길 법인, 상하이 법인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실원이라고 쓰고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링크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길드장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길드는 말이에요. 프로젝트 생성 하면은 생기는 거고 또 금방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런 임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길드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딴 길드의 길드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딴 가족의 아빠 보고 아빠 하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길드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 길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나 아니면 그 길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 같은 경우는 뭐 길드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양할 건 길드장님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 뭐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길드장님이라고 해도 안 되고 단지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GDS 써놨어요. GDS 구축 길드가 있으면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GDS 구축 길드장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각 조직에서 길드장 외에 각 조직에서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팀을 나눕니다. 그 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길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각 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눈 팀은 회사의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팀장을 남의 팀의 팀장을 팀장님 하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길드장하고 팀장님 두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직급은 99%가 똑같습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을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전임이라고 직급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아니면 딴 회사에 있었던 불문하고 경력이 1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선임이라는 직급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다 직급이 책임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 직책도 몇 개 안 되고 직급도 다 똑같으면은 내 급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가 등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사를 하면은 그 등급 규정 범위에 맞게 나한테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받아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올리는 그런 체계가 다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오리엔테이션 때, OJT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급 기준도 정했고 그랬는데 이 채용을 할 때 여러분들 채용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게 될 텐데 채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그 직무 범위에 맞는 최고의 인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용을. 그리고 그 채용을 한 사람은 다른 동종 직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회사의 직원들보다 좀 급여를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채용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자 크루장 예를 들어서 크루장 또는 실장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 한 명이 10명, 10,0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목에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생각을 해서 좀 채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합한 직능으로 여러분들이 왔는데 그 직능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단점으로 써놓은 게 그건데요. 내가 입사한 그 직능으로 평생 머무르면 안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자기의 직능 범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직 체계, 직능 이야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말이에요. 이게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하고 빨리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대에 낙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스피드 시대에 맞는 소통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조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조직 체계도 변화하고 등급도 결정하고 직책도 그랬고 다 결정됐는데 실제로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결제 서류예요. 우리는 이제 결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다 이제 그룹에서 작성을 하는데
결제 단계가 이 5단계예요. 결제 단계가 5단계면은 이 중간에 한 사람이 결제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 몇 달, 1년, 뭐 영원히 사장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2단계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힘들다. 근데 결국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 2단계 결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된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아래처럼 뭐 관계가 직간접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결제를 할 때 필수 열람자나 검토 확인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결제는 2사람이 하지만은 이 필수 열람자나 검토 확인자는 결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본인이 꼭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검토 확인자는 본인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내가 이거 검토했다, 확인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댓글 다는欄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뭐 딴 사람한테 의견을 더 여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2단계 결제를 축소하면서 보완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은 결제가 이렇습니다. 담당에서 담당으로, 담당에서 조직장으로, 담당에서 임원으로, 또는 임원이 담당한테, 조직장이 담당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이 담당한테 결제를 상신하고 결제를 받고 그런 관계죠. 근데 이제 보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룹웨어를 커넥팅웨어라고 하는데 전자결제로 하고, 그 다음에 참조나 검토 확인자 설정하고,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는, 세무적으로는 정결 가능 금액을 설정을 해서 뭐 보완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검토 확인자나 그 필수 그 확인자한테 이 알람이 갑니다. 계속 볼 때까지 이게 뜨는 거예요. 그룹웨어 커넥팅웨어에 접속을 하면은.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그룹웨어를 만든 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아마 된 것 같은데, UI는 좀 뭐 불편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적으로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결정사항은 거의 이 커넥팅웨어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의견을 올리면 댓글을 달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투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옥을 살 때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차량 구입할 때도 우리가 투표해서 하잖아요. 차량 종류나 색상까지도 다.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이제 탐수라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탐수라는 걸로 OKR이나 프로젝트 이런 성과 관리 등을 뭐 하고 있고, 또 회사 앱이 있죠. 우리는 이걸 커넥팅 앱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많은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만 소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류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하고도 고객을 원활하게 위해서 고객센터도 위원화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직 체계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미나가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세미나당 2개월씩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받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월요일 오후 1시 10분, 그다음에 목요일 오후 1시 10분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씩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지금 현재 기존 직원들은 다 이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요. 자,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승급이 이루어지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뭐 그런 여타 실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OK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OKR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목표가 굉장히 흥분된 목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세밀한 이제 OPCDA라는 거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데, PDCA 같은 경우는 수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목표나 뭐 실행 계획이나 뭐 모든 걸 수치로 표현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빨리 회전을 시키는 걸 강조하는데, 그걸 이제 2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OKR을 지향하면서 모든 걸 수치로 표현하는 걸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그렇다 손치고 본인도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관리 리더십 함양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세미나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겠죠. 그 많은 세미나들을 접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미나 홍수 속에서 교육 홍수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KR을 통해서 OKR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계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OK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일단은 목표가 생겼을 거예요. 회사 목표가 있고 본인의 목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목표가 뭔지를 이해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목표도 설정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내가 업무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이제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내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그다음에 내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아마 그런 경험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서 간에 반목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OKR을 통하고 또 조직 체계를 변경하면서 소통이 중요하구나. 나 혼자 일을 해서는 이게 성과가 안 나는구나. 그래서 업무 공유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OJT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OJT가 본인이 이제 여러분이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부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조직에서만 OJT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그 조직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각 조직의 역할, 하는 일,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각 이제 조직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아마 OJT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토를 뭐 1명에서 2명 선정을 해서 업무 멘토가 있고요. 또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멘토가 있고 멘토 분들한테는 또 멘토 수당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멘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법인 카드도 이제 멘토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면 첫 번째 과업이 뭐냐면은 그 회사의 특정 분야, 자기가 맡은 분야든 어떤 특정 분야를 자기가 파악을 해서 리포트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국 크루에 이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도매국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이 리포트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체크를 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넣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 과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이제 하셨는데 이전에 이미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호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제휴를 합니다. 제휴를 해서 거기하고 교류를 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교통비도 뭐 지원해주고 뭐 회식도 가서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행잉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어울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입사 전에 이미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업무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유능한 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또 시키죠.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사의 리더 인재로 육성을 시키는데 이 호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한 분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웰컴 킷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은 이런 뭐 웰컴 킷, 자 유니폼, 그다음에 머컵,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그 거리, 그다음에 볼펜이라도 회사 로고나 자기 본인의 이제 크루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의 그 서비스에 대한 뭐 것들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지급되게 됩니다. 자, 회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와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회사가 여의도역에서 바로 걸어서 뭐 몇 분 안 걸리는 뭐 한 3분이나 걸리나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요. 백상빌딩 5층에 우리가 분양 평수로는 한 600평, 실질 평수로 한 400평 그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휴게실 겸 로비가 이게 분양 평수로 한 100평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화도 하고 또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러게 될 텐데요. 또 한 67석, 이건 67석인데 한 60석 정도 되는 세미나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업무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최근에 바꿨죠. 그래서 그전에 이제 A룸, B룸, C룸 그랬는데 지금 이제 커넥팅 룸, 더 룸, 월드룸 그러는데 우리 비전 커넥팅 더 월드 이걸 따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회사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 위치,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휴게실이에요. 꾹 카페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또 여기 비상 계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여기가 이제 세미나실이에요, 3개가.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사무 공간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하고 이제 협업을 잘하고 있는 사플링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사플링의 최강님 대표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분이 하는 그분 회사가 하는 사플링이 하는 일을 우리가 10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직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하자 그러는데 못 하는 거예요. 사실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죠. 근데 한 4년 전에 제가 2분을 외부에서 이제 모셔왔어요. 이제 직원으로 모셔온 거죠. 모셔오면서 자, 2가지를 해라. 하나는 이제 사플링과 똑같은 사업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신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사플링과 같은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모셔와라. 대신 도매매를 활성화시키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사플링이 이제 저희한테 호응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 지 한 뭐 3년은 넘었죠. 근데 도매매도 많이 성장을 했고 사플링도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인의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업체와 협업하면서 윈인 케이스를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사플링은 한 처음에 왔을 때보다 한 10배 성장한 것 같고요. 도매매도 한 많이 성장했죠. 한 4배, 5배 성장했으니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도매매가 주로 하는 교육 기관이 전국에 한 30개 정도 제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 못하죠. 뭐 제주도, 순천, 뭐 어디 강원도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제휴 교육 기관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강사를 파견하죠. 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강사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현업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또 보내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셀링을 하는 분, 그분 중에 제일 잘하는 분, 그런 분을 그 스마트 스토어 셀링 교육을 하는 기관에 우리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휴를 해서 하니까 지금 한 4년 동안에 뭐 시작은 이제 4년 됐잖아요. 도매매 서비스, 사플링하고 같이 서비스 시작한 지가 4년 됐는데 한 최근 3년 동안 예를 들어보면은 창업자가 한 4,000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양성한 창업자가 4,000명, 그 중에 실질적으로 뭐 매출을 일으키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창업자가 한 3,000명 이상.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죠.
이런 성과를 우리 혼자 하려고 그랬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휴기관들하고 같이 하니까 되지. 우리가 교재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안 제공하고, 강사가 가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제공하고 강사가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그런 성과입니다. 또 그 이력부 엔잡이라고 있어요. 코스비 기업이죠. 일비스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온라인 강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장비가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걸 혼자 하려고 하면 욕심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8분이 강좌를 만들었는데, 뭐 품질이, 퀄리티가 아주 좋은 이제 강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 우리 회사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영 품질이 안 나와서 일부에서 녹화실에 와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하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우리 회사에도 계속 새로운 문화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문화도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사는 저부터도 시작해서 반말을 안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조직장이라고 해서 또는 좀 일찍 입사했다고 와서 여러분 새로 오신 분한테 텃세를 부리는가 그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만약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 회사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연차 같은 거나 휴가를 쓸 때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연차를 쓸 때 그래도 2, 3일 전에, 보통 우리가 3일 전에 연차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중요 회의가 있거나 외부 미팅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아픈 거 진짜 갑작스러운 거 아니면은 3일 전에는 휴가나 연차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9시 출근, 6시 퇴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지나면은 그냥 퇴근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눈치 안 줍니다. 빨리 퇴근하네라는 농담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개인별로 이제 각 조직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 월정액이 있죠. 간식비, 회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 거 이제 개인별로 책정을 해서 그 조직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마트 가셔가지고 간식이 지금 사무실에 보니까 쌓여 있던데요. 그렇게 마음껏 간식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진짜 우리 조직 문화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율과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크루 조직 문화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 자율과 책임, 이렇게 우리 조직 문화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회사의 크루 10계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루 10계명은 배달의 민족의 11가지 일일 잘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11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사에 맞도록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일 잘하는 크루 10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는데, 자, 1번을 보면은 세상을 확장하려는, 세상을 연결하는 확장 마인드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노력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만 잘한다면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혁신을 가져오고 세상을 연결하려는 노력,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맡은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어른으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직원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런 것보다는 규칙,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정,
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뭐 법인카드도 주고 결제도 사전 결제보다는 일단 집행하고 뭐 일 끝나고 그리고 뭐 보고하는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모든 직원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포지션에 최적의 인재를 앉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종업계보다 조금 더 많은 보수를 주면서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텐데 넷플릭스에 키퍼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실행을 하고 우리가 이 조직 문화를 준비를 할 때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한 데가 스포티파이하고 넷플릭스입니다. 거기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쪽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 업무 용어 중복이라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사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단지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롤모델이다. 뭐 사업 수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그 여파를 미치나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를 떠날 때가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우리 구성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회사를 떠나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직한 피드백 교환과 자기 객관화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건 회사의 발전이 안 됩니다. 회사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인지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은 크루즈 연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루즈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의 이 행동이 회사 발전에 지장을 주니까 이걸 고치세요. 그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경고를 2번 정도 줬는데 이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결국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트렌드나 업무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도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혁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끌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호응해서 적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직업을 바꾸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앉아서 고객이 뭐 이거 힘들어요, 이거 에러 있어요 요청할 때 이걸 개선하고 서비스를 뭐 변경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고객한테 먼저 물어보자는 거죠.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그런 걸 다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고객이 우리가 200 몇십만 명인데 그럴 때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그 AI가 못하는 그 이상의 범위는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 자질을 갖추라고 돼 있어요. 기본 자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과거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 자질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정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규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말만 하면은 토시 하나 가지고 트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참 안타깝죠.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할 때는 반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견을 안 된다고 말할 때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로 하자. A는 안 되니 B로 하자. 나는 A에 반대하니 B가 좋겠다. 그런 식으로 B라는 대안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나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때 서술이 너무 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두에 말하고 그다음에 서술을 하고 서술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서술조차도 간략하게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시간 전략을 해주고, 또 서술이 길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 듣는 사람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서술이 너무 짧아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 질문에 또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놀아요. 그리고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퇴사를 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성이나 팀워크다.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아서 지금 굉장히 이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미래를 본인이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그랬죠. 조직 체계와 명칭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성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OKR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원하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라. 가슴이 뛰는 목표를 만들어라. 실제로 문구 자체를 가슴이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막 열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또 무조건 AI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I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업무에 또는 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여의도에서 일 잘하는 우리 구성원이다, 크루원이다. 그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서적도 많이 만들고 있죠. 옛날에 이제 저 혼자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회사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전문셀러나 전문셀러 완복 분석 같은 경우는 도매매 크루에서 만든 거고, 이번에 저 끝에 매거진이죠. 도매매 활용법 매거진도 도매매 크루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또 계속 책은 나오겠죠. 여러분들 노력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소개서를 저희들은 매년은 아니고 1년에 2번도 나오고 뭐 하는데 지금 5권이 나왔죠. 이것도 서점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DQ가 도매국 퀄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맨 퀄리티를 이제 약간 모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부씩 만들어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만들던가 아니면 새로 뭐 발행을 하던가 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서적이나 매거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서서 좀 리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우리 문화 중에 하나가 있죠. 외부에서 우리 도매국 도매매 캔버스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택배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샘플은 다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쓰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물론 있죠. 먹어봐야 된다거나 실제 사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그 샘플은 보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서 활용하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택배를 보내드리죠. 그다음에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모아서 우리가 가끔 사랑의 가게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가게에 우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부에서 이건 한번 써보세요.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그건요 인터넷에 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가볍게 100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주면은 일단은 먼저 우리 회사는 방침이 문화가 이런 샘플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이거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힘들면은
뭐 이걸 돈을 주고 차라리 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무턱대고 탁 받아서 본인이 쓰고 그냥 회사 어디다 처박아 놓고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도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쌓아놓은 거, 책상 옆에 쌓아놓은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여러분들 꼭 지켜주세요. 회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샘플 절대로 무상으로 수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CSR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문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상당 많은 수의 횟수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크루 3개 우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실 건데, 우리의 비전이 이제 세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크루가 어떤 연결점을 지향하는지 그것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도매국 크루 같은 경우는 기술로 사람과 유통을 연결한다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전이나 이런 건 각 크루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는 업무도 그렇고요. 자, 도매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와 무재고 셀러 창업을 연결한다는 거죠. 이제 도매매를 저는 이제 그래서 무재고 전문 셀러 창업을 지원하는 우리가 교육 서비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매의 비전은 뭐냐면은 그냥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을 도매매에 오면은 볼 수 있다. 도매매에서 가져다 팔 수 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죠.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B2B 배송 대행 위탁 판매, 교육 그런 서비스가 있죠. 자, 캔버시 같은 경우는 내 관심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연결한다.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람과 사람, 정보, 마케팅, 광고를 연결한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캔버시 크루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캔버시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캔버시 같은 사업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또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죠. 이 캔버시의 초기 버전이 2005년도에 제가 특허를 등록했으니까 그 이전에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PC 버전으로 해결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도 뭐 아이디어를 정의를 못 해가지고 하다가 2016년 이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정의를 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보다 일찍 출원을 했죠. 특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의 이제 빅스비 버튼이 좌측에 사이드 버튼이 생겼잖아요. 측면 버튼. 그거하고 홈 버튼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특허인데, 그 삼성보다 먼저 출원을 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그 동일 영상을 봤던 또는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채팅을 한다든가 그 영상과 관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통을 할 수 있다든가, 소통은 뭐 구독자끼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튜버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이제 정식 런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틱톡 이거 끝나면 이제 틱톡,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그다음에 또 CNN 방송까지 아마 다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서비스는 말이에요. 특허가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데 10수년이 걸렸는데 사실 이걸 카피를 하려면요, 서비스 카피를 하려면 한두 달이면 합니다. 아이디어 정리하는 게 힘들었지 카피는 금방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 장벽이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특허를 등록시켰고 중국, 러시아 특허를 등록시켰고 미국은 아마 내년 5월쯤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특허가 등록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콜럼버스가 계란 세우는 그런 아이디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계란 세우는 거 아무도 못하지만 콜럼버스가 깼잖아요. 그러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됐잖아요. 아이디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심사관들이 이건 100% 등록이 안 된다는 취지의 거절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 제출을 하라는. 근데 한국에서 변리사가 그래요. 우리 그때 담당 직원도 그러고 특허 등록 안 되니까 그냥 청구항 20개 중에 하나만 살려서 그냥 생색이나 내자. 그냥 이름만 특허 등록했다고 이름만 올리자.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이건 특허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다. 되든지 안 되든지 버리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라. 이건 심사관이 지적한 이런 게 아니고 이거다. 콜럼버스가 계란 세우는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의견 제출 통지서 하나 없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 중국도 똑같았어요. 한국하고. 한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의견 제출 통지서 나온 그 항목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건 특허 등록시켜 줄 수 없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래 청구항에서 더 강화된 청구항으로 다시 제출을 하고 설명을 잘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니? 이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홈 버튼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 맨 아래에 있는 홈 버튼 있잖아요. 그걸 길게 누르면 우리 서비스가 도출되는 건데 이 심사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 유튜브에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튜브 서비스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린 유튜버가 아닌데 그 서비스를 한다. 제3자가 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원본 콘텐츠 제공자가 있고 아마존,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많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콘텐츠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제3의 기능이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그게 이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특허 등록이 바로 된 겁니다. 이게 특허가 등록되는 순간에 우리의 권리가 생기는 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글로벌 사업이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유튜브는 뭐 종류가 틀리니까 같은 뭐 SNS나 이커머스 쪽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서 이 특허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쪽 아이디어 개발에 좀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함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준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크루, 약간 여기는 변화가 있겠죠. 뭐 캔버시나 뭐 등등. 뭐 순서도 약간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캔버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캔버시가 뭐 하는지 설명을 썼고, 여기 밑에 보면 홈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를 길게 누르라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제 명함이 이렇게 생겼죠. 똑같죠, 거의?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의 회사의 조직 문화나 제가 지향하는 그 바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물론 회사에 적응하시기도 바쁘시겠지만은 적응하려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본인 적응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